네, 안녕하세요. 주식하늘입니다. 이번 영상은 두산중공업. 과연 언제 사야 될지, 앞으로 우리가 어떤 전망을 보고 투자를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추천주에 대한 리뷰랑 추가적인 추천주 안내해 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영상을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중공업이고요.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지금 고점 찍고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15,000원 부근에서는 지지를 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져요. 사실 21선을 깼기 때문에 여기에서 바로 회복을 하느냐, 여기서 바로 회복을 하지 못한다면 조금 더 쉬었다가 갈 가능성,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일단은 조금 더 흐름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매수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이미 이제 이런 고점 라인에서는 조금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좋고요. 신규 매수 같은 경우는 일단 조금 흐름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를 우리가 주목을 할 때 어떤 부분에서 체크를 해볼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리포트 내용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목이 돌고 돌아 결국은 신재생 대장주라는 제목이고요. 자구한 순항으로 드라마틱한 2020년 보냈다라는 거예요. 국내외 에너지원 전환 기조로 원전 및 석탄 화력 발전소 수주와 매출이 줄어들어서 타격을 입음. 이제 별도 기준 차입금 5조 원 내외로 2018년과 2019년 각각 마이너스 7천억 원, 마이너스 5천억 원의 지배 순손실을 기록했다라고 하고요. 2020년 상반기 국책은행의 자금 지원 및 3조 원의 자구원 수립. 이제 첫 번째로 그랬을 때 이제 유상증자를 진행을 했죠. 1조 1,700억 원 가량의 유상증자, 그리고 오너 보유 두산 피월세 지분 23%를 동사에 수증 6천억 내외라고 하고요. 그리고 두산 인프라코의 매각이 진행 중에 있다. 8천억 원 내외 이후 자구안 이행 기조와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 발표, 동사의 수혜 기대 등으로 주가는 연초 대비 193% 상승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그린 뉴딜 관련해서 친환경 정책 부분에 있어서 기대감으로 인한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고요. 어쨌든 넘어야 할 산들이 있다. 자구안에서는 마지막 퍼즐인 두산 인프라코의 매각 성사 여부와 가격의 주목. 어쨌든 두산 인프라코의 성공적인 매각이 조금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고요. 중국법인 DICC 소송 결과와 우발 채무 부담 여부도 중요. 해외 수주 잔고들의 진행 상황, 추가 부실 가능성 등의 우려는 지속되고 있다. 2020년 인도 법인에서만 3천억 원을 상각. 구 사업에서 신사업으로 사업 전환기 충격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 어쨌든 지금 되게 중요한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우리가 자금을 만든다고 한들 그 자금으로 이제 또 어떤 이제 신사업으로 사업 전환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충격을 최소화하는 것들, 그리고 지금 뭐 추가 부실 가능성,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조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앞으로의 두산중공업의 어떤 실질적인 실적 개선 부분에서 조금 주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까지의 주가 상승은 기대감으로 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숫자적으로도 찍히는 부분, 앞으로 지금 계속 이제 두산중공업 적자가 누적되어 왔잖아요. 그래서 앞으로가 더욱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돌고 돌아 결국은 신재생 대장주 가스터빈 1조 원 이상을 투자해 가스터빈 국산화, 국내는 2030년까지 18기가와트의 복합발전소 건설 예정 중이라고 하고요. 지금 풍력 같은 경우는 8메가와트 터빈 개발 중, 누적 340메가와트 계약 실적, 국내 유일의 해상풍력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두산 퓨얼스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고, 수소 에카플랜트 건설 계약, 제주 수소 생산 실증 사업 참여, 그리고 이제 또 소형 원전, 안정성을 높인 미국 뉴스케일 모델의 기자재 공급, 이제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가스터빈, 수소, 소형 원전,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앞으로 조금 친환경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에너지 산업의 안보 정책과 파급력, 동사의 기술력 등을 감안시 우여곡절은 있지만 결국은 국내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대장주 역할이 적합.
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정부에서 계속해서 두산중공업에 어떤 기대를 걸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앞으로 어쩌면 내년에 더욱 주목을 해봐야 될 기업임은 분명하다라는 거고요. 그랬을 때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밑에서 잡으신 분들은 조금 더 길게 보신다라고 한다면 조금 긴 호흡을 가지고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신규 매수 같은 경우는 어쨌든 분할로 우리가 잘 모아간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무리하게 비중을 실거나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흐름에 따라서 추가 매수하면서 이제 분할로 접근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어쨌든 앞으로 우리가 조금 주목을 해봐야 되는 정책 부분에 있어서 대장주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흐름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두산 같은 경우는 두산 솔루스가 또 상승을 보여줬어요. 이제 두산 솔루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실적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은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실적을 보였는데, 미중 무역 전쟁 영향으로 화웨이 통신 장비한 물량이 감소하고, 이제 동법 부문 매출 전분기 대비해서 12% 하락하고, 그리고 이제 전지박 양산 지연이 되면서 라인 셋업에 따른 감가상각비가 발생되면서 수익성이 악화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지금 최근에 20%가량 상승이 나오면서 6%대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왜 이러한 상승이 나왔느냐라고 본다면, 테슬라와 전지박 공급을 위한 일반 거래 조건 협정 체결을 앞두고 있다라는 소식에 상승이 나왔고요. 그랬을 때 지금 전지박 같은 경우는 배터리 응급 부분에 씌우는 얇은 구리막으로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가 지금 두산중공업 이제 두산중공업이 아니라 두산솔루스의 헝가리 공장이 유럽 내 유일한 전지박 생산 기업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밝혀져 있고요. 그랬을 때 이제 두산솔루스 측에서는 고객사에 대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라고 말을 했다라고 해요. 어쨌든 지금 상승이 나오고 지금 조금 자리를 만들어주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두산솔루스 같은 경우도 한번 대응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일단 여기서 한번 지지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 만약에 바로 반등이 못 나온다면 47,000원 전후로 해서 한번 우리가 보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여기서는 이제 고가권이기 때문에 약간 단기적으로 접근한다라고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47,000원 전후 대응되시는 분들은 마이너스 3% 잡고 한번 해보셔도 좋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조금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어제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일단은 대웅제약 같은 경우를 제가 11만원 전후 이렇게 추천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의 어떤 수익권은 안 나왔는데, 여기서는 살짝 저항이 생겨서 조금 눌렸다 갈 가능성, 그래서 마이너스 3% 잡고 약간 좀 흐름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대웅이랑 같이 봐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대웅. 근데 사실 이제 VIP방에서는 대웅을 했는데, 이제 유튜브에서는 대웅제약 추천을 드렸다라는 거. 그래서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조금 마이너스 3% 잡고 내일 한 번 더 흐름 지켜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유니크 같은 경우도 제가 9,150원, 9,000원 요 전후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9,500원 전후로 대응하신 분들은 아침에 수익권 좀 짧게 나오셨을 거예요. 그때 수익을 챙기셨으면 됐고, 만약에 9,000원 전에서 접근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지금 수익권이기 때문에 조금 편안하게 마이너스 3% 잡고 한 번 더 조금 더 흐름을 지켜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 번 더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어제 저희 방 인증샷 보여드리면서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를 또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해드렸죠. 106,000원 전후에서 한번 대응을 해보셔라. 그래서 정확하게 저가가 106,300원이에요. 그래서 대응하신 분들은 지금 수익권이실 것 같은데, 수익 잘 챙기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제 추천주로 대응하신 분들 만약에 수익에서 잘 챙기셨다라고 한다면 수익 축하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과연 저희 방에서는 어떤 종목들을 매매하는지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이제 조금 올라온 종목들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제 앱코 같은 경우 신규 상장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신규 상장주 앱코 대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회원님들이 인증샷을 보여주셨네요. 자, 그리고 전파기지국 같은 경우도 사실 단기 스윙으로 보고 들어갔는데 오늘 시세가 나오면서 바로 좀 수익을 챙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파기지국 한국정보인증, 한국정보인증 같은 경우도 공인인증서 폐지 관련해서 어제 회원님들한테 관련주들 브리핑을 해드렸었고요. 그중에 이제 한국정보인증 이렇게 회원님이 인증을 해주셨네요. 그리고 이제 저희 방 같은 경우는 대응으로 대응을 했다라는 거 전파기지국, 앱코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웅, 전파기지국, 앱코 이렇게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뭐 이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인증을 남겨주셨는데 재매수에서 손실이 좀 있으나 수익 감사합니다. 1차에서 수익이 더 커서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매수가를 4,500원 이렇게 드렸어서 지금 종가 기준으로도 수익권이신데 재매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전파기지국 이렇게 수익을 챙겼다라는 거,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인증샷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조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앱코. 그래서 사실 앱코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한테 어제 신규 상장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일정 매매도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저랑 어떤 이제 단타적 중장기적, 수익적, 투자 성향이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여러분들 아래의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여러분들한테 추천주를 드려보려고 하는데, 일단 추천주 같은 경우를 솔본 같은 경우를 5,000원에서 5,100원 요 라인에서 한번 추천을 드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5,000 이렇게 요 라인에서 한번 대응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응하실 때 마이너스 3% 잡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CM 생명과학 같은 경우가 지금 자리를 잘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부터 한번 매수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32,500원 부근에서 매수를 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SCM 생명과학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조금 관심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SCM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지난달 새로운 아토피 피부염 줄기세포 치료제가 초기 임상시험에서 환자 투여를 마쳤다라는 이슈로 상승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SCM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이제 단타보다는 약간 단기 수행적 개념으로 조금 분할 매수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CM 생명과학도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나는 정말 크고 무거운 종목 원한다 라고 하신다면은 사실 NC소프트 이런 것도 괜찮아요. NC소프트 이런 것도 지금 4분기에 굉장히 4분기부터 내년까지 신작을 앞두고 있죠. 잠깐 뭐 이렇게 리포트를 보여드려 보면은 투자 포인트가 2021년 역대급 신작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2개의 모바일 라인업 내년에 4개에서 5개로 확대되면서 큰 폭의 어떤 외형 성장 시현 전망이 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4분기에는 트랙스터 모바일, 그리고 내년에는 뭐 2월에는 블레이드 앤 소울 2, 리니지 2 모바일 대만에서 출시한다라고 하고, 그리고 뭐 리니지 2 모바일 일본 출시, 아이온2 프로젝트 TL 출시 이런 것들이 예정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그랬을 때 이런 부분 앞으로 어떤 신작 출시 사이클을 2, 3년으로 이제 길었으나 가파른 성장과 모바일로 성공적인 체질 전환 다작 출시 기조로 전환이 됐다라는 거고, 이후에 매년 다수의 신작 출시하여 신작 공백기를 최소화할 전망이다라는 부분도 우리가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의미가 있는 게 국내 대표 AI 기업 중 하나로 150여 명의 전문 인력을 보유했다라고 하고요. 야구 구단 NC 다이노스의 이번 시즌 우승이
동사의 데이터 분석 역량이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니까 AI 부분에서 앞으로 어떤 이제 확장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주목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이제 게임 회사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향후에 종합 IT사로 발돋움하는 어떤 핵심의 무형 자산이라 판단이 되는 부분. 그랬을 때 앞으로가 더 주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여유 되시는 분들은 조금 사가지고 한번 흐름을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NC소프트까지 한번 말씀드려보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한번 종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네, 그러면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